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2박 3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박 3일 동안 윤석열이 방문해서 얻어낸 국익은 무엇일까요?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단 한 군데서도 윤석열이 국익을 실현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의 홍보사원 역할만 열심히 한 부분들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폭 희생자들의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부분입니다. 전범국인 가해자 나라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윤석열이 함께 동참해준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윤석열은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 총리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기시다의 측근 노릇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1도 없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 진정성을 누가 받아준 것이라고 소중하다고 저렇게 떠드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위령비에 참배하러 가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더 실망스럽다. 과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세계의 평화를 논하고 있으니 보여주기식 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레기들은 G7 정상회의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을 보자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마치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반갑겠지요. 말만 하면 자동으로 다 갔다 와치는 호구가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이 호구 왔는가? 이번에는 뭘 들고 왔는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인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액션을 취하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습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 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100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시찰단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서까지 일본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 답답스러운데, 자, 문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뭉쳐 윤석열 정권과 강력하게 싸워주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오로지 지들 밥그릇 챙기기, 공천 받기에만 눈이 뻘개져서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과 한판 해보자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원욱 의원이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수박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는 민주당도 70%가 쓰레기 의원들이다, 민주당만으로 안 된다, 200석을 줘도 수박들이 다수이면 그런 민주당 국힘당 봐도 못하다, 민주시민들 화병나 죽일 수박놈들 완전히 이번에 박멸시켜야 한다, 수박들이 당선될 바에는 차라리 쓰레기 국힘당 놈에게 의원직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수박 한 놈이 끼치는 피해는 10석, 100석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뜻있는 개혁 정치인들은 모두 총집결해라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이 문자를 공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봐라, 저들은 민주당 지지자를 가장한 갈라치기 세력이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분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으로 여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이거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라면서 또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으면 수박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 결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오늘 최고위에서 고민정 의원 한술 더 떴죠.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이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강성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을 질렀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붓다,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코인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재산 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훈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참 이 수박들은 역시나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위법성과 불법성이 있고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의 농간에 장난을 맞추면서 왜 니들이 오히려 적폐들보다 더 앞장서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냐, 검찰과 언론이 스리슬쩍 흘려주면 냅다 주워와서 윤석열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듯이 왜 지들이 더 난리를 치냐는 것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허구한 지지자들과 전면전이나 하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나 물으라고 하면서 지들 밥그릇에만 눈이 뻘개져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윤석열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싸우기에 앞서서 내부 전열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못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윤석열과 싸우자고 했더니 당원과 지지자들과 싸우자고 나서는 수밖에 의원들, 이런 자들과 무슨 미래를 논하고 무슨 단일 대우를 논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데 정말 안팎으로 힘들게 합니다. 정말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